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7,000원에 13%요. 네, 5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3% 비중인데 최근에 다소 좀 아쉬운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5,5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를 지금 좀 이탈을 하기도 했고 좀 뜻밖의 이슈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던 터라 좀 대응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하나기술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하나기술이 지금 5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상당히 매수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예, 가슴이 아파서 대답을 잘 못 하신 것 같네요. 일단은 최근에 그 2차 전지 약세도 있고요. 개별적인 악재 모습도 있는데 사실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좀 하실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그렇고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장비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턴키 도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떤 2차 전지 전공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납품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의 침체, 그다음에 투자의 관점에서 침체가 됐기 때문에 투자가 딜레이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또 턴 어라운딩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어떤 정치적 CEO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힘을 좀 내시고요. 다만 올 때 이제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이 급락이 됐는데 바닥을 좀 다지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이렇게 관통을 하는 시기가 한 번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1선을 다시 한번 관통을 하려는 현재 조짐이 나와줬을 때 약간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5,000원 정도가 좀 잡힙니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돌아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매도 목표가를 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마디가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 61%, 그러니까 저점에서 61% 정도, 61.8%가 되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밑에 보이시죠? 60.90인데 여기에 긋고 이렇게 그어보면은 55,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추세선 그리는 어떤 가격도 55,000원, 저점에서 61% 올라오는 것도 55,000원. 두 개가 묘하게 일치가 좀 되죠. 마치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장기 플랫폼의 장기 박스권을 이제 갖출 수가 있습니다. 2년, 3년을 장이 좋으면 올라갔다, 또 장이 나쁘면 더 내려갔다 하는 또 장기 박스권을 보이다가 또 3년 후에 또 2차 전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55,000원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55,000원에 빠져나온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 아니면은 얼마쯤에 그럼 지금 가격이 이제 저점인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하셨다가 21선이 돌파되면은 약간 추매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다직입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얼마 선에 되면은 추가 매수
지금 가격선이 이제 가격은 왔는데 기간 조정이 네. 좀 있어 보이는데 가격은 네. 한 35,000 정도가 거의 바닥권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며칠 지켜봤다가 네. 35,000 바닥인데 21선을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한번 네.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추가 매수 할까요? 13%였었죠. 네. 예, 7% 정도 더 사시해서 한 20%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뭐 이게 뭐 허접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0% 정도는 뭐 그 정도 물타기 정도는 한번 용인해 볼 수 있는 현재 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 15,900원.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89%입니다. 89% 비중 갖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가 15,900원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반도체 기업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4% 넘는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13,35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그 15,900원은 약간 물리셨는데 오늘 뭐 14% 급등 좀 물리는데도 마음이 좀 후련하시죠? 네. 예. 종목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뭐 알다시피 자율주행 오늘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에 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더딘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어떤 성장성을 높게 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넥스칩은 바로 그 자율주행의 핵심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현재 그 이미지 처리 장치 ISP 그다음에 이걸 전송을 하고 여기에 어떤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까지 세 가지의 어떤 기술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리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특화된 기술력이다 좀 생각이 되고 넥스칩이 많이 여기에 탑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또 종목에 대한 내용은 조금 좀 자신 있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자율주행이니까 접근하신 건가요? 제가 이게 지금 작년 12월 초에 예. 매수한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 2번 물타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습니까? 너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약간 지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넥스칩 이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이제 여기 인식 센서 관련된 뭐 이 전체적으로는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래서 자율주행이 확대가 돼야지 어떤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은 분명히 이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지금은 갈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신 투자자님의 마음을 좀 후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6,400원짜리가 현재 그 많이 올랐습니다. 21,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배는 아니지만은 4배 가까이 사실 오른 가격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21,000원짜리가 21,800원짜리가 21,000원짜리가 이제 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반토막이 되면은 1,9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1,900원이면 반토막인데 여기가 이제 바닥권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바닥에서 살짝 더 빠졌지만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올라가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상승과 조정의 1파와 2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3파동을 향해서 가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1파하고 3파는 같거나 3파가 크다.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18,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할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8월 8일 날 현재 로봇 택시가 상용화됩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는 않았죠. 또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이 이제 침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들 필요하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걸로 보지만은 마디 매매를 하신다면은 18,000원에 한번 비중 축소를 하신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점 계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종목을 바꾸면 안 될까요? 그거는 어려우세요. 어떤 종목 어려워요. 궁금하실까요? 아니, KBI 메탈을 했는데 네, KBI 메탈 매수가랑 네.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2,950원에 20%예요. 네, 2,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KBI 메탈이 5월 21일이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2,4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2,95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2,950원에 20%인데 좀 약간 물리신 거 최근에 뭐 좀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물리신 네,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하게 이제 이 종목 뭐 좋아하시게 된 뭐 계기가 좀 있나요? 뭐 특별하게 좋다라기보다는 예, 예.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네, 가격적인 거. 네, 예, 네. 예, 잘 팔아야 되겠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네.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어느 최근의 이슈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슈를 끌만한 그런 거고요. 또 시총이 지금 많이 빠져서도 이제 800억 정도 됩니다. 고점까지 보면은 약 1,600억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매출이 뒤따라 오려면은 시간이 좀 이제 길게 소모가 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보통 크게 이슈가 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되는 경우가 조정이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걸 약간 간과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리셨는데 이게 바닥이 없이 계속 하염없이 추락하는데 어디가 지지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1,300원이죠. 근데 따블이면은 2,600원 정도가 좀 되고 있고 또 2,600원에 2,600원 정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고점에서 보면은 4,800원 정도가 되니까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2,4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인 가격인 2,400원, 그다음에 저점에서 따블인 가격이 2,600원. 그러니까 2,400원과 2,600원 둘 중에 하나 약간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61선에 이렇게 걸리는 펀더멘탈로 움직이면 61선에 걸리는 어떤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121선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300원 뭐 이렇게 이 냉난점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저항을 보이는 자리 여기에 이제 층이 지지를 보이는데 여기서 살짝만 더 빠지면은 거의 한 2,400원 뭐 살짝 아래가 약간 오늘 2,400원 깼어요. 예, 살짝 깼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2,400원 내외에서 좀 며칠 바닥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 넥라인점이죠. 이 한번 형성이 됐던 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술적 반등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원이 되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3,2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지아이노베이션이요. 지아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300원에 20%. 1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네네. 비중인데 최근에 네네. 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 중국에서 물질 특허 등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830원인데 시세가 이어질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자, 지아이노베이션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면역 항암제 이제 플랫폼 이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된다면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 강화를 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떴죠. 근데 시청자님, 지아 이노베이션 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신가요? 아니,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예. 뭐 면역 항암이라는 거 정도 알고요. 예. 또 한 번 이게 이제 무중도 한번 했었어요, 대표님. 예. 뭐 그렇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에도 제가 수익을 좀 내고 나와갖고 근데 이번에 뭐 10,000원까지 막 깨고 막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밑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예. 어저께 좀 팔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이 지금 이제 화학항암제에서 표정항암제, 면역항암제 여기가 이제 대세가 좀 되고 있고요. 트렌드는 맞습니다. 그리고 독자점 플랫폼이 있으면 기술 로열티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에도 한 발 더 나가서 약물 전달체 기술까지 어떤 진행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가 지금 되면은 생물보안법을 강화를 더 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해서 트럼프 수혜주가 바이오 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것은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11,300원의 매수가 비중 20%인데 지금 11,800원이네요. 수익 보셨네요. 네, 그걸로 양이 안 차시죠? 예. 네. 자, 그 11,000 목표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매도가요? 목표가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매도. 예. 네. 지금 최저점이 8,000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가격의 층은 딱 그 중요한 층은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층이 형성이 됩니다. 16,000원이 형성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저항값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8,000원에서 100%가 되기 직전에 쓰리봉을 찍고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고요. 또 반등을 좀 했지만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은 이 반등에 대한 절반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N자형 탄생파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16,000원이 목표가입니다. 사실은. 근데 네. 다이렉트로 가느냐 중간에 마디를 보이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저점에서 한번 보면은 저점이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게 저항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38%선이 14,000원, 이게 13,800원이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인데 이 걸리는 부분들은 약간 돌파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장대 거래량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16,000원 이내까지 그럼 16,000원에서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50%를 해보면은 14,700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14,800원 정도의 하나의 저항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이때 목표가를 세우고 좀 하시면 되고 최근에 거래량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대표님 그러면요. 예. 한 13,800원이 거기도 부딪히고 14,800원도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예, 14,800원 목표가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3,800원을 넘겨야지 14,800원을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14,000 쉽게 13,800원 쉽게 넘어간다고요? 예, 16,000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직전에 네네네. 14,8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